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동식 후보가 왜 광주에 출마했나? 아마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그 광주와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주동식 후보의 옛날 발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번에 뭐 유세할 때 이 발언을 갖고 이 호남이 아주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보다 뭐 통합당 내 세력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사퇴하라 이런 게 고향에서 또 예수님도 뭐 고향에서는 핍박받긴 했습니다만 자, 주동식 후보에서 광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광주는 제사를 지내는 게 본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월호에 대해서는 정말 세월호를 갖고 세월호 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이제 질타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광주 제사가 본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의해 주시죠. 이제 저는 그 5.18이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 좌우 떠나가지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사건이고 우리가 이 사건을 그 상징성을 인정하고 계승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네. 오셔가지고 그 5월 그 우리 5.18 이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네. 절대 정부 돈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5.18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좀 가봐서 놀란 게 네. 점점 5.18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남대도 갔더니 5.18에도 이제 그 전남대 안에도 네. 그 5.18의 그 투쟁 벽화 같은 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점점 더 확장해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5.18 저기 그 시내버스도 그냥 네. 5.18 번호 노선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5.18 기념관이 5.18 뭐 기념재단이니 제가 오늘 네. 그게 좀 보니까 그 5.18이란 단어로만 검색을 해도 5.18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중에는 그냥 그 정부가 돈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한 대여섯 개, 한 20개 가까이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그 민간 기업들 광주의 특성상 민간 기업이나 뭐 비즈니스 하는데도 5.18 이름을 붙인 데들이 꽤 많아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점점 그 제사가 기념비가 현실을 생활을 저는 잠식에 들어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제가 5.18 기념재단 여기 공지사항을 들어가 봤더니 올해 1월부터 네. 지금까지 공지사항으로 올라간 게 50몇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이 5.18 기념재단이 하고 있는 행사가 50몇 개라는 이야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니 이게 5.18 재단 기념재단이 아무리 좋은 의미로 보더라도 무슨 생산을 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5.18은 사건을 기념하고 이것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게 이게 과연 광주를 내서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5.18 어떻게 보면 상조에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요, 네. 스텔라 M님께서 계좌 좀 띄워달라고 합니다. 우리 주동식 후보의 후원 계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스님께서 후보자님 화이팅입니다. 스포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념이 이제 잠식해가는 대한민국이다. 최나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페이커돌님께서요, 5.18 국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단 공개를 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명단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제 입장을 몇 번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여러 가지 다 떠나서 법적인 네. 뭐 떠나가지고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전향적으로 정적으로 광주시 그리고 5.18 기념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를 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점점 이런 식으로 공개 않고 버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그래 명분도 약하고 네. 점점 더 5.18을 공격하는 분들에게 이 명분을 주고 5.18과 광주를 고립시키는 저는 그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개해가지고 욕 얻어먹을 게 있는 비판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네. 고칠 거 있으면 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좀 엄격하게 말하면은 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서 계셨던 분들 모두가 유공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청하고 어떤 분은 신청 안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결정적으로 이게 인후보증이거든요. 네. 인후보증이라는 게 결국 누가 그 사람 그랬다 아무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두고 갈수록 이건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설득 못합니다. 국민들 설득 못하면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네. 어느 시점에서 결단하고 그러게 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주동식 후보님은 이렇게 명확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보수의 품격을 갖고 있는 이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존경을 하고 또 우리 주동식 후보께서 쓴 호남의 문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 저도 이제 호남 분들하고 이제 뭐 정치했던 사람이니까 뭐 얘기하고 접근할 때 아 우리 제부들도 이렇게 호남이고 뭐 이러면은 그런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 나쁘다. 근데 정말 제가 그런 거에서 찔리기도 했는데 자 정은교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화이팅 우리 멋진 보수 우파 후보님 이러셨습니다. 자 지금요 감사합니다. 네. 이 강직하시고 그다음에 옳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 후보님 감사하시다 이러면서 강종환 님도 너무 멋지시다 막 이러는데 자 이해찬 문재인도 5.18 유공자 이해찬 5.18 유공자죠. 저는 그건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5.18 관심도 없고요. 예, 5.18 그래서 관심 없는 일이죠.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세월호의 문제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세월호를 가지고도 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번 저는 총선이 참 최악의 총선인 게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못 하고 자, 세월호를 가지고 지금 뭐 차명진 후보,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차명진 후보보다도 김대호 후보가 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김대호 후보는 뉴라이트 쪽으로 운동권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고, 근데 제명을 했다는 거는 사람을 저렇게 짓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개를 했었는데, 자, 지금 세월호 때문에 더 공격을 더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동식 예. 후보님. 예, 예. 네.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약간 시간이 좀 약간 걸릴 것 아, 네. 같은데 해주십시오. 네. 그 제가 이제 2018년에 8월달에 그 쓴 글이에요. 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뭐 아니 이렇게 할 바에는 매달 세월호 하나씩 침몰시켜라 만들어서 그러면 일자리 계속 만들어지고 좋지 않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기로 해요. 네. 아니 여기다 사람을 태워서 침몰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냥 그 뭐랄까 풍자일 뿐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지고도 이제 가지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도 약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놔뒀습니다. 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네. 놔뒀고요.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근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네. 누가 어떤 그 업적을 만들었냐 네.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누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냐가 기준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5.18과 그 5.18 단체가 세월호랑 네. 손잡고 뭐 하는 것도 저는 불쾌합니다. 5.18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5.18은 어쨌든 간에 그때 광주 시민들이 자기 결단해가지고 나서서 죽게 각오하고 싸운 거거든요. 네. 근데 세월호 희생된 학생들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 학생들이 나 평범하게서 죽으려고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엮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제가 더 한심하고 좀 그러는 게 아니 세월호 유족들이 성 가족입니까? 세인트 그냐고 패밀리가 세인트 패밀리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 성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네.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 와중에 또. 성 가족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기 그 세월호 유족이 아무 일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마치 그 하나의 우상이 거기야, 돼버렸어. 우상이 돼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건 용납을 못 하겠어요. 네,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기 세월호 유족이라는 게 나는 이번에 누가 또 그런 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왜 저기 무슨 투썸 플레이스가 아닌 무슨 네. 썸을 가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물어봤더니 네. 사생활이다. 네. 그것을 간섭하지 말아시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당연하게 사생활이죠. 근데 네. 왜 사생활을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개하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사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 가족화 됐잖아요. 대우는 신성 가족을 받으면서 네. 거기 그러면은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감시와
批判도 너무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리고 거예요.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의 신성가족 대우를 받지 인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든지 이렇게 대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았으면은 네. 그렇게 대중적인 어떤 책임도 져야죠.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대목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침에 이제 세월호 제 이번에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드린다면은 2018년 8월에 그때가 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세월호에 가지고 온갖 음모론 이야기하는 게 모두 누군가 침몰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음모를 갖고 근데 네. 그거 가지고 국내에서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그게 이제 모든 음모론의 핵심에가 외력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네. 힘을 가입 뭐 미국이 예, 뭐 이렇게 뭐 했다. 어쨌다 난리를 쳤잖아요. 네. 심지어는 밧줄로 끌어당겨 사는 정말 온갖 생쇼를 했는데 네. 국내에서 조사 결과는 안 받아들이니까 네덜란드가 그 마린인가 하는 국제 연구소에다 보냈잖아요. 해양 그렇죠. 연구소에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결론이 나온 게 외력에 의해서 그 침몰이 근거가 없다. 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29개국에서 다국적 연구가들, 전문가들이 또 한 7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거기서 뭐냐면 그냥 거기 전체 조사인 거는 자체적으로 이 네. 결론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뭔 이야기냐면 이것은 누가 무슨 근거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제 해결이나 진상 규명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네. 이 사건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문제 삼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로 해서 자기네들 뭔가 챙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세월호 그냥 계속 만들어서 침몰 시켜라.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풍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부분은 빼고 내가 처음 한 이야기만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좀 그건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저는 세월호 많이 특조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세월호 특조 또 한다 뭐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로 지금 세월호 조사해야 한다면 그동안 세월호 조사했던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아 도대체 뭘 어떻게 조사했기에 이렇게 개판이고 네. 아무 결론도 안 나오는가.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썼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처음에 검경이 조사한 결론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더 나은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근데 네. 지금 안 지고 더 돈 내놓으란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용납하기 어려운 게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유족이라는 분들 진짜 서운한 게 그분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뭐 진도 그 어민들 행복한 그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관광 완전히 작살났죠. 심지어는 네.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까지도 네. 안 팔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그것 때문에 욕까지 얻어먹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시에 사건 나니까 네이버에서 얼마나 호남을 욕했는지. 네. 왜 외국에 여권 안 가지고 가서 그런 사고를 심지어는 뭐 이 학생들 그 염전노예 만들려고 침몰시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그걸 가장 다 직격적으로 받은 게 호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네. 국가에서 상당한 뭔가를 받은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피해를 본 호남 분들에게 뭐라도 좀 대응하는 네. 아 진짜 감사했다랄지 그런 네, 게 한 적이 네. 있었는가? 내가 보기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없었죠. 네. 네. 게다가 더 심한 것은 아니 세월호가 하나의 지금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 느끼는 게 그때 이 그 세월호 선체 인양에까지 가져왔을 때 진도항 아니 그 목포항에 인양했을 때 목포에서 자체적으로 그때 목포에 그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이 네. 지자체 그 축제를 취소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확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호남 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세월호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재인이 얘들아 미안하다 뭐 고맙다까지 나왔겠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거를 효순이 미순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제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남 분들도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제가 참 네. 안타까운 게 제가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심지어는 뭐 세월호 유족들이 뭐 고소한다는 소리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제한테 와서 그 제가 페북 같은 거 글 쓰면 댓글 악플을 달고 네. 온갖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또 호남 분들이 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아니 호남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내가 호남 분들이 대신해서 항의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나 정말 이해가 잘 안 가고 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5.18이
호남까지 아니 세월호까지 엮어서 하는 것은 제가 5.18을 모욕하는 거 행위다. 네.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월호도 저는 이제는 네. 정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니 모든 사건이 이 수렴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가 있지. 그렇죠.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네. 이대로 가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년, 200년 뒤에도 세월호 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그 용납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